예, 안녕하십니까. 기적의 트루라이브 2화 비례연합정당의 숨겨진 음모 편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속보로 민주당이 이제 그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이제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 하는 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제 요 관련해 갖고 뭐 당원 여러분들도 결정하셔야 될 테니까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제가 이제 비례연합정당 얘기가 왜 음모냐, 그 안에 이제 뭐 숨겨진 그런 이제核심이 왜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련된 얘기는 지금 저기 김호준 씨 쪽에서 이제 제일 먼저 얘기를 꺼내갖고, 어, 그쪽에서 이제 공포감을 많이 좀 조성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현혹돼서 제대로 좀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공포감을 그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만든 편인데, 어, 잘 보이십니까? 예, 잘 안 보이네. 예,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공천 추진 논거해서 이제 각자 비례공천을 했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7석밖에 못 얻고 미래한국당이 27석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이 20석 차이가 나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1당이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사실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구나.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휩쓸리실 게 아니고 한 타임 좀 이렇게 좀 추스리신 다음에 이 논리에 뭐가 문제가 없나, 여기서 쟤들이 나를 속이려고 뭔가 이제 사기를 치는 게 없나,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셔야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속임수가 뭐냐? 그 속임수가 바로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예. 여기 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0%, 미래한국당이 38%, 정의당이 13%, 민생당, 국민의당이 4% 득표를 가정했다. 이 가정이 바로 속임수의 출발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정의당이 비례 투표에서 13%를 획득을 하고 민생당, 국민의당 같은 데가 4%밖에 획득을 못한다. 납득이 되십니까? 좀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게 이제 4년 전에 비례대표 의석수입니다. 이때 각 당들이 이제 비례대표 그 득표율이 몇 프로냐면 새누리가 이제 17석이 한 38% 정도, 36% 정도 되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이제 13석 각각 26%씩 먹었거든요. 정의당은 8%? 8% 정도, 예, 8%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훨씬 더 득표수가 높아요. 그런데 왜 아까 그 저기 가정에서는 정의당이 13, 국민의당이 4로 했냐? 그래야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요.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참여연대에서 만든 비례대표 의석 계산기입니다. 의석 계산기 보이시죠? 예, 민주당이 정당 득표율 40%를 하지만 지역구 의석에서 130, 병립형 비례로 7석, 그 준연동형은 이제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137개가 되고 미래통합당이 지역구만 내죠. 그래서 한 116석 먹는 걸로 가정을 하고 미래한국당이 38%면 연동형 비례에서 21, 병립형 비례에서 6개 해서 총 27개.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치면 143이 되죠. 143이 돼서 민주당을 뛰어넘어서 제1당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불안감을 조성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비례대표에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일단 이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요. 요겁니다. 4년 전 총선 결과 비례대표 그 받은 거를 기준해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과반 정도 민주당이 먹고 미래통합당이 90석 정도 먹는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저기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걸 보면은 요 거의 요렇게 나올 걸로 지금 예측이 되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의심이 간다.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제 전 방송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요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요 민생당 여기 부분 요게 이제 옛날에는 국민의당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민생당, 국민의당 이렇게 두 개 나눠졌죠. 그래서 민생당, 국민의당 28%가 민생이 23을 먹고 국민이 5% 먹는 걸로 가정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뭐 어차피 뭐 안철수야 뭐 이제 좀 한물 같고 호남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거의 지역구는 민주당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50석 과반 가까이 이제 민주당이 지역구를 먹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호남에서 뺏겼던 한 23석 정도를 다시 갖고 올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호남에 4년 전에 이제 국민의당을 찍으셨던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구를 민주당을 주면 한 번에 이제 사람 마음이 전체가 다 민주당으로 옮겨가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생당이 성격 자체가 그 호남 통합당 이런 좀 성격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호남의 민주당에 좀 견제 세력을 좀 남겨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표가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민생당을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번에 28%가 23, 5 이렇게 이제 갈라진다고 본 거고 뭐 어차피 가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가정에서 보면 숫자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아까 미한당이 27개여서 22개로 5개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제 민생당하고 정의당, 민생당이 15개, 정의당이 6개, 그리고 민주당이 5개를 합치면 2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 민생, 국민이 이 비례에서 수 3개 합친 게, 그러니까 이제 4 플러스 1 연합체죠. 4 플러스 1 연합체가 합친 게 23대 미래한국당 20이니까 한석을 오히려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 이제 그 김호준 씨가 과도하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거에 좀 순진한 이제 우리 유권자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 거고, 좀 뭐랄까 정치 쪽은 이제 정치인들은 원래 좀 속이는 게 그 사람들 이제 주특기예요. 툭하면 속이기 때문에 저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뭔가 저 뒤에 숨은 속셈이 없나 하는 거를 항상 좀 의심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이제 그 27대 7이다. 그 미래통합당이 27이고 민주당이 7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면서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 세뇌시킬 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저 얘기에 뭔가 좀 논리적 비약이나 뭔가 술수가 없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 얘기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가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얘기는 전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것부터 내 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으니까 비례 연합에 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거죠.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여기 이제 찬성을 해야 되나 이제 반대를 해야 되나 결정해야 될 테니까 이 이제 비례연합정당 결정해야 될 테니까 이제 그 관련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비례연합정당 그러니까 이 진보 비례연합정당의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제일 우리 그 유권자분들이 바라시는 거는 그 저기 미래통합당이 이제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을 내서 독자 위성정당을 내듯이 민주당도 그렇게 이제 독자 위성정당을 내면 되지 않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형태로 이제 내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서초동 그 지난 가을부터 해서 겨울 올해 이렇게 넘어와서 서초동에서 그 촛불 집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 수건이었던 이제 그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을 우리가 얻었죠. 얻은 대신에 우리가 지불한 게 바로 이게 정치개혁법이거든요. 이 정당개혁법이 선거법을 개정을 해줬는데 그 선거법 개정의 주 골자가 결국은 이제 정의당, 그 다음에 민생당 이런 이제 그 진보 성향의 그 소수 정당들이 너가 표를 많이 가져가라. 우리가 너희한테 표를 양보할게. 표를 주고 사실은 그 검찰 개혁 법안, 공수처 법안,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거 주고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때 줬던 거 무효. 다시 우리가 내 가지고 그 했던 거 무효라고 다시 다 가져갈게.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정의당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민생당은 두말 나위 없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정의당 뒤에는 항상 백그라운드에 이제 뭐 진보 지식이랄지 진보 언론이랄지 이런 쪽에 지금 그 언론 지형 자체가 민주당보다는 정의당 쪽에 확실하게 우호적이거든요. 걔들이 집중 포화를 던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 독자 위성 정당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우리 좀 민주당 그 뭐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당에서는 단 한 번도 고려 대상이 됐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민주당의 이제 독자 위성 정당, 독자 비례 정당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표를 하실 때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투표하시는 거는 정말 바보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기억 속에서 먼저 다 지워버리시고요. 그거를 제외하고서도 이제 그 비례정당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여러분도 그 일단 이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총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가장 순서대로 먼저 나왔던 게 이제 깨시언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 정봉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열린민주당 그리고 세 번째가 시민을 위하여 당 이제 털보하고 개국군 총수가 지금 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가 비례연합정당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4번 안에 찬성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지금 당원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세 개 얘기했었던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 안만 지금 사실은 살아남은 거고 1, 2, 3번 안은 지금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하고도 또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뭐 깨시언 당 안은 뭐 다 아실 테니까 그거는 이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봉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열린민주당이 있는데 이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봉주가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뭐 해서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을 그 비례로 이제 뽑은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이 사람 여기서 이제 당선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민주당이 편이 되겠거니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정봉주 씨가 이동영 씨 팟캐스트 나와서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동영 씨가 이제 이동영이 정봉주한테
나중에 그 당선되면은 복당 다시 이제 그 당 없애시고 민주당으로 합당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봉주 씨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웃으면서 그게 이제 그 정치의 묘미다 이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넘어갔다고요. 만들어 놨는데 정봉주가 나중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을 유지를 하면서 그 당을 갖고 자유한국당에 가서 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거는 이제 이 과정은 좀 뭐 맞진 않지만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총선 결과해서 뭐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이제 뭐 148대 148 뭐 이런 형태가 됐다. 근데 이제 여기 정봉주당이 두석 세석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정봉주가 여기로 가는 민주당으로 갈 건지 자유한국당 갈 건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값어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민주당은 뭐 오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으면 자유한국당에서 비싸게 모셔가니까 일로 오라 하면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거거든요. 늘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 열린민주당에서 이제 이름이 민주라는 글자가 붙었다고 해서 다시 민주당이 우호정당이 될 거다, 민주당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지나치게 나이브하고 정치를 잘 모르는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민을 위하여 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 구조는 민주당 유권자들의 이제 비례당 투표할 그 표를 민주당을 줘봐야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사표가 되니까 거기 주지 말고 딴 데를 찍어라 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거길 찍지 말고 내한테 달라는 건데 아까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봉주의 부하들한테 달라. 정봉주가 픽한 정봉주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얘를 찍어 달라는 게 이제 열린민주당이고 시민을 위한 당은 어디냐면은 민주당 찍지 말고 그거를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 줄 표를 정의당에 주라 하는 게 이제 시민을 위하여 당입니다. 그게 이제 그 김호준 씨하고 이제 개혁본 총수하고가 이제 열심히 밀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 시민을 위하여 당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두 개 합쳐가지고 이제 연합정당을 만드는 그런 그림인데 그것도 지금은 다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에서 안 반다 그랬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처음 얘기는 정의당하고 민주당 합쳐가지고 연합정당을 만들면은 이제 한 22석 정도 예상했었어요. 22석 정도 이제 비례 의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민주당이 우리는 원래 7석만 우리 몫이니까 7석 우리 가지고 15석은 너희 줄 테니까 대신에 앞번호를 달라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거든요. 협상을. 근데 이제 정의당에 싫어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네가 15번까지 먼저 앞에 하고 나머지 16번부터 22번까지를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민주당에 그렇게 좀 무릎 꿇었죠. 무릎 꿇고 이제 좀 비굴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정의당에서 찼어요. 깠어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이제 이 시민을 위하여 당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바로 비례연합정당. 이제 요건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를 이제 그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그 속셈을 알려면 누구냐 하면 바로 정치개혁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그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어, 이 최초의 그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거를 이제
민주당 쪽한테 오파를 내고를 한 게 정치개혁연합이라는 데서 오파를 했어요. 근데 그 오파를 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문성근입니다. 문성근, 한교익, 그 다음에 하승수. 이게 이제 녹색당이죠. 녹색당에 있었던 하승수. 그 다음에 함세웅 씨, 한세웅 신부, 한완상 전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죠. 쭉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제일 중요한, 여기서 이제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문성근 씨예요. 문성근 씨가 이제 옛날에 그 민주통합당 할 때 대표도 했었고,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때 이제 팬클럽 회장 같은 뭐 그런 노사모에서 이제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제 뭐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민주당 제야 쪽을 이분이 많이 좀 이렇게 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비례연합 정당이라는 데는 정당의 이제 그, 골자는 뭐냐면, 민주당에다가 정의당까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저 시민을 위하여까지 같은데, 거기다가 추가로 녹색당, 그 다음에 미래당, 이런 데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제 표를 나눠갔자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녹색당에 뭐 누가 뭐 저기 비례표 주겠습니까? 미래당이라는 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걸요. 뭐 한 당인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미래당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그 옛날에 이제 그 촛불혁명 한참일 때 김제동 씨가 이제 갑자기 그 저기 시민의회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쌍욕 먹은 적이 있었죠. 그 김제동 씨에게 했던 그 시민회의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했던 당이 바로 미래당입니다. 여기도 뭐 좀 그래요. 뭐 녹색당도 그렇지만 미래당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같이 해서 하겠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표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 중에서 그 7표만 민주당이 갖고 그 나머지는 녹색당이나 미래당이나 그 다음에 정의당까지 원래는 같이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의당이 빠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문성근당이나 문성근 씨가 이제 케어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김제동이나 그 다음에 그 당에 이제 법륜 스님도 있었거든요. 김제동이나 법륜에 있었던 그 미래당, 누가 그 안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당에 이 표를 줘서 그 사람들을 비례의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과연 찬성할 필요가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열린우리당, 열린민주당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당을 해서 한 다음에 끝나면은 다시 돌아간다. 안 돌아가면요. 지금 저기 어디죠? 저 바른미래당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민생당으로 결국 바뀌었지만, 그 바뀌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손학규 대표가 도장을 안 찍어줘서 거기 있던 비례대표들이 거기 묶여갖고, 나는 뭐 저 민평당도 가고 싶고 안철수 쪽으로도 가고 싶고 뭐 이렇게 막 흩어지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흩어지고 거기 볼모로 잡혔던 적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를 누가 할지도 모르고 지금 만약에 대표를 문성근 씨가 했는데 문성근 씨가 여기서 뭐 비례대표 한 20석 정도 갖고 있다가 다시 안 돌려주고 그냥 자기가 꼭 갖고 이거 독재 세력 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예.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숨어 있는 법이거든요. 이거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문성근 씨가 당에서 좀 민주당 내에서 좀 친한 사람이 최재성 의원이거든요. 이 최재성 의원 비를 안 내야 되겠다, 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친한 사람이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입니다. 그 민주연구원에서 비례연합정당 해야 된다 하는 보고서 올렸죠. 안 하면은 제일당을 뺏길 수 있다.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비례연합정당의 그 뒷백그라운드에 있는 녹색당이라든지 미래당이라든지 이런 그 당들이 너무 좀 미약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걔들 얘기를 들을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근데 왜 얘네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이게 일이 커져가지고 저기 뭐죠?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까지 해야 되냐? 그 뒤에 문성근 씨라는 이 힘 있는 사람이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좀 문제죠. 하여튼.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찬성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연합비례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봉주당이 있죠. 새롭게 그 열린민주당의 이제 일부 좀 한 3% 정도 이렇게 이제 정당 득표율이 이제 간다고 보면 민주당이 있었던 25%가 28%가 빵이 되고 그 28%가 연합비례로 25가 가고 정봉주 당으로 3%가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어떻게 되냐? 민주당이 이제 지역구는 마찬가지예요. 아까 150석이었죠. 그대로 150석인데 비례가 5석에서 12석으로 늘어납니다. 7석이 늘어났죠. 잘 됐네. 민주당 잘 됐네. 5석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미래한국당 여기가 22석 있다가 5석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잘 됐네. 5석 줄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이 민주당 연합 정봉주당 여기 있는 이 3% 해서 얻는 여기 2석 이 2석이 다시 민주당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합비례에서 이제 12석 중에 여기서 민주당 목은 5석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원래 받던 거 원래 저번에 했었던 5개만 받기로 그대로 이제 약속했기 때문에 나머지 7석은 다른 군소정당한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민주당이 사실 늘어난 건 없어요. 여기서 이 12석 중에 5석만 민주당 거가 되고 나머지 7석은 아까 말씀드린 녹색당, 미래당 지금 녹색당하고 미래당의 비례대표로 누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아무도. 제가 듣기로 녹색당에 녹색당 비례대표 뭐 뽑긴 뽑았다 하더라고요. 뽑아가지고 1번이 뭐 오은영 씨라고 옛날에 저 녹색당으로 해서 뭐 제주도 도지사 선거 나왔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모르잖아요, 우리 아무도. 그런 아무도 모르는 뭐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이제 7석을 이 연합비례 먹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고 그 잘 모르는 7석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일해 주겠습니까? 우리 말 잘 듣겠습니까? 그건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여기서 좋은 거는 미래통합당 여기 의석이 5석밖에 주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더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는 거가 이제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여기서만 끝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의석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 자유한국당 의석은 5석이 줄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그렇게 간단히 끝날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총합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잘하면은 가번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 150석. 150석을 주는데 지역구를 145석을 주고 비례로 한 5석.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 제도에서는 분명히 이제 비례가 좀 많이 못 받을 거니까
그 반대급부로 지역구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이 비례 의석을 늘려버리면 그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것만큼 지역구 의석이 당연히 줄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총합이 맞는 거니까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꼼수를 써가지고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그만큼 지역구 의석이 줄어든다고 보면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네. 민주가 141개. 그 다음에 우리 편을 끝까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합비례가 12석이 있고 정봉주가 2석을 가지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구도에서는 이 연합비례로 갔던 12명 중에 5명이 다시 돌아와서 146석이 되는 거죠. 아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까는 우리가 이제 그냥 독자 노선을 갔으면 비례는 5석밖에 못 받지만 지역구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155석으로 과반이 되는데 이렇게 연합을 해갖고 해버리면 141석 5석 플러스해서 146석으로 단독 과반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단독 과반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정봉주 2석, 그 다음에 연합비례로 들어갔던 12석 중에 5석 돌아온 거 말고 7석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봉주당, 연합비례당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과반이 되냐, 안 되냐의 이니셔티브를 이 연합비례당, 그 다음에 정봉주당이 갖게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의 주도권이 문성근 씨나 혹은 정봉주 씨 같은 개인한테 넘어가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한테 제1당이 뺏길까봐 하는 그런 과도한 불안감 때문에 이 비례정당, 여기서 비연합정당에 참여하는데 이제 찬성하는 표를 던짐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문성근 씨나 정봉준 씨한테 흔들릴 수 있는, 그분들이 민주당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목줄을 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좀 뭐랄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 이제 소위 이제 문파라고 하시는 분들, 당원들 이제 같은 경우에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누구보다도 이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씨. 이재명 씨가 이제 비례연합당에 참여하는 데에서 반대를 했어요. 국민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또 이제 뭐 김대중 선생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이런 거 이제 또 끌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더 이게 또 열이 받고, 이 새끼 진짜 참여하는데 꼭 찬성해야 되는데 저 새끼 미워서라도 찬성해야 되겠네,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이제 되게 좀 인지상정이긴 한데,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 씨가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런 형태로 해서 연합비례정당을 가게 되면 결국 민주당 그 웩더 독이라고, 꼬리가 이제 그 개를 흔든다고 몇 석 안 되는 아까 그 비례연합정당, 그걸 갖고 이니셔티브를 활용해서 민주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문성근 씨나 또는 정봉주 씨가 갖게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재명 씨가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되겠죠. 경쟁 관계니까 당내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비례 의석을 늘리면
지역구가 줄거든요. 지역구가 한 9석 정도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그 9석 줄어드는 지역구는 주로 수도권일 겁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특히 경기도. 그 경기도의 의원들 중에 이재명 씨하고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뭐 결국 이제 300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 뭐 정치 생명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새 또 분위기 좋잖아. 이재명 씨가 이 뭐 지지율 막 2등하고 3등하고 막 하고 하니까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되게 좀 뭐랄까 지나치게 좀 낙관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꿈을 많이 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00 안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300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내가 저기 뭐야 정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을 이제 내부하들을 나랑 친한 사람들을 이제 민주당에 많이 꽂아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한테 또 제2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서는 거죠, 이렇게. 이걸 받아서 비례연합 정당을 받아가지고 지역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제 자기네 그 수하에 그런 이제 의원들 숫자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기 그 의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 갖고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을 많이 좀 얘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재명한테 들어가서 이재명이 또 반대하는 이제 그런 논리로 삼았을 수도 있겠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이제 물론 이재명 아주 싫어하고 이 사람은 이제 반드시 보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건에 있어서만은 이재명 씨 의견에 찬성합니다.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건 이 뭐랄까 이 유권자를 믿어야 돼요. 유권자를 믿고 따뜻하게 가서 따뜻하게 이겨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비례연합 정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진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원팀이라는 그런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틀에서 보면은 결국 숫자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례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구가 줄어들고 이제 할 텐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그 의석수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을 녹색당의 누군지도 모르는 그 비례 국회의원, 미래당의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 의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투표에 의해 가지고 그게 진짜 말이 되냐고요. 정말 그걸 원하시냐고요. 한 얘기를 제가 이제 뭐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게 결국 뭐 정의당 빠져나갔으니까 참 다행인데 걔들도 참 한심하죠. 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진짜 쟤들은 그냥 지금 뭐 근거 없는 자신감에 지금 막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냥 뭐 이 형태로 그냥 쭉 가도 이뭐 단독으로 그 원내 정당 20석 먹을 수 있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 에휴, 인생이 좀 그런데 근데 이제 정의당의 그 비례대표 쭉 뽑은 걸 보니까 1번부터 막 뭐 아프리카 BJ라며요. 뭐 그렇고 뭐 2번은 뭐 또 뭐 베가리 어떻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난리도 아닌 그 사람들보다 지금 10배, 100배 더 이상한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사실 처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두 개를 생각해야 되고 한 측면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넓게 폭넓게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자꾸 이제 정치인들의 그 농간에 속임수에 사기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